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여기서의 정의는 인적자원 개발은 역할이나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필수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조직 내에서 보면 직무도 맡고 있고 역할 수행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필수적인 능력들을 개발하고 또 특히 인적자원이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발굴해서 개발하는 것들을 저희가 HRD라고 부릅니다. 네. 이 HRD는 사람을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단으로 인식할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떤 석탄이나 저런 기계 같은 물건, 물질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보는 순간. 그래서 최근에는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 인적자원 개념보다 휴먼웨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휴먼웨어. 따라해보세요. 휴먼웨어. 예, 휴먼웨어라는 개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휴먼웨어가 없으면 다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레시피예요. 요리 레시피. 요리 레시피를 똑같이 보고 간장 몇 그램, 소금 얼마, 뭐 파 몇 개, 뭐 몇 그램 다 넣으라고 다 레시피에 돼 있죠. 그대로 따라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이 휴먼웨어를 가진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왜 누가 만들었을 때 맛이 없고 누가 만들었을 때 맛있을까? 그 차이가 휴먼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휴먼웨어가 없으면 얘들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인격적 의미까지 담은 인적자원, 휴먼 리소스라는 개념보다도 휴먼웨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HRD 인적자원 개발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플로이 디벨로퍼먼트, 개인 개발, 종업원 개발, 개인 개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직원들의 현재, 그 다음에 미래. 미래에 실현할 경력 목표들이라든지 경력 지향점을 찾아서 직원들이 글로 갈 수 있는 가이드를 주고 그들이 미래에 꿈꾸는 경력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이고. 조직 개발은 이제 조직 간에 알력이 있다거나 갈등이 있어서 조직이 4분 5일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조직의 미션이라든지 비전 같은 거를 구축하고 핵심가치 내재화해서 직원들이 몸이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조직 개발이고, 그 다음에 좋은 조직 문화를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그 조직 문화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프라이드도 느끼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조직 개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적자원 개발과 인적자원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인적자원 개발은 뭐 아무래도 교육 쪽에 좀 비중이 크다면 인적자원 개발은 인사관리 쪽에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적자원 개발은 자기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쪽으로 개인개발 쪽으로 해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면 인적자원 관리는 노사관계부터 채용, 기획, 평가보상, 복리후생까지 폭넓은 영역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양쪽 분야 다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됩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의 영역은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개발, 경력개발, 개인개발. 이 세 가지 영역이 상호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오버랩 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자, 예를 들면 조직개발과 경력개발이 겹치는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경영 전략. 그런 경영 전략을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비즈니스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 5년 후부터 하려고 보면 러시아어를 하는 등의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내부에서 육성을 해야 돼요. 중앙아시아의 비즈니스 특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적,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뭐 행태라든지 독특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매너까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준비를 시켜야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확보가 되는데, 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은 일단 상당 부분 조직의 전략을 실현해주는 파트너로서, 경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조직 개발의 핵심이라 그랬죠.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같이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직 개발을 도와주는 건데 결국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프로그램들로 육성 로드맵으로 연결되니까 조직 개발과 경력 개발이 오버랩이 되는 거고. 네. 자, 또 하나 경력 개발과 개인 개발이 또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직무 이동, 직무 로테이션을 해요. 인사 발령으로 뭐 로테이션도 하고 승진도 해요. 승진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그 승진 이동 포인트들, 경력 이동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이루어질 때, 즉 경력 이동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일로 직무 이동을 할 때 그냥 인사 발령만 내는 게 아니라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발령을 낼 때 B라는 부서의 업무를 A라는 부서에 아직 있을 때 B라는 부서에 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좀 시켜주면 단 일주일이라도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켜주면 B라는 부서에 가서 시행착오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직무 이동 같은 거 이동 포인트마다 필요한 교육을 도와주거나 OJT를 도와주거나 그 이동하는 부분에 가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경력 이동 포인트별로 백업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로 성장할 때 그런 이동 경로에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학습을 도와주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은 경력 개발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주로 다루는 내용이 역량 개발 같은 걸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직무 쪽이든 리더십 쪽이든 이게 개인 개발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는 직무 역량 뛰어나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뛰어나서 좋은 평가를 인사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시키고 승진을 시켜서 이 사람한테 팀장을 맡겼더니 직무 기술은 뛰어난데 업무 수행은 뛰어난데 조직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조직 관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사람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을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겼더니 12명의 팀원에 대해서 팀원들 간에 갈등을 해도 이걸 해결할 줄도 모르고 팀이 쪼개져서 각자 놀아도 그 팀워크를 구축할 줄도 모르고 직원들의 부하 육성을 할 줄도 몰라. 오로지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할 줄 알아. 이런 승진이 이루어지는 단계마다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르치고 그들이 직무 기술만이 아니라 리더십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력 개발과 개인 개발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변화하는 경영 환경이나 기술 환경에 맞춰서 변화 관리를 도와주는 거. 조직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지원들의 마인드라든지 행동을 바꿔주는 거 개인 개발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발과 개인 개발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조직 구성원의 자기 성장을 도와주는 거. 자기 성장을 도와주니까 경력 개발이고 장기적인 단계별 성장을 도와주니까 그리고 그걸 도와줄 때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역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스킬을 도와주니까 개인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있어요. 저희 전축에 보면 스피커가 있는데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그란 거. 튜너가 있죠. 전축에 보면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의 균형을 맞춰서 서라운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튜너라는 게. 튜닝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튜닝. 직원들이 자기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무적으로 요구되는 거, 직책으로 요구되는 거, 그러니까 직무 기술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또 공통 역량 같은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어디 기우는 게 있다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튜너를 어떻게 틀으라고요? 균형 있게 이렇게 튜너를 틀어주라는 거예요. 셀프 튜닝 능력을 갖췄냐 못 갖췄냐가 진짜 프로냐 아니냐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우수한 직원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우수한 직원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셀프 튜닝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셀프 튜닝 능력이 없어.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알아.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그게 부족한 잘못됐다는 걸 알아. 프로는 또는 우수한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 셀프 튜닝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갈수록 자기 브랜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은 정말 정보에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맥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하면 제품 개발엔 선수야. 이 사람은 시장 조사의 전문가야. 이런 브랜드가 우리 직원들한테 있다면 직원 본인들도 자기 브랜드를 갖추게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개발과 경력 개발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 앞에서 보신 이 역량 HRD의 이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이 지금 이렇게 오버랩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버랩 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자의 영역을 중심으로 HRD가 균형 있게 돌아갈 때 HRD가 꽃을 피울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경 변화, 기술 변화에 따라서 HRD의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 운영. 운영의 75%. 운영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운영에 쓰여지고 있는 거야. 시간과 에너지가 교육 담당자, HRD 담당자에. 근데 지금 어떤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컨설터티브, 컨설팅 쪽으로. 컨설팅이 6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HRD 담당자들이 이제는 직원들의 역량을 진단해서 부족한 걸 도와주고 컨설팅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HRD 쪽이 점점점 컨설팅 쪽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 교육 운영은 뭡니까 이거?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교육 담당자가 교육 운영만 하고 앉아 있으면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경영 환경 변화, 기술 환경 변화, 고객의 요구 이런 거 파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 연수원 교육원 가서 책상 줄 맞추고 있어야 되고 교육생들 마실 물 사와야 되고 강사 저기 무슨 뭐 어디 역에 왔는데 시골 역에 왔는데 그거 가서 차 몰고 가서 태워갖고 와야 되고 이런 교육 운영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정말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쪽으로 또는 스트래티직 전략 쪽으로 비중이 커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HRD 담당자들이 교육 운영 안 하면 그럼 누가 하며 아웃소싱을 주거나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아웃소싱 전문 업체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본인은 뭐를 하라고요? 경영의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 변화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교육 요구를 수렴을 해서 더 좋은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HRD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요. 특히 역량 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쪽으로 기능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량 진단가나 경력 상담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사업 파트너로서 무엇보다 학습 전략가로서 아무거나 교육받고 학습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HRD의 역할은 이제 경영 파트너로서 그러려면 비전과 전략이 연계된 교육들을 기획하고 또 조직 성과나 경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직원들의 교육 요구를 수시로 수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수렴된 상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특히 임직원들의 교육 요구는 원츠라는 게 있고 시즈라는 게 있어요. 원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해달라고. 원하는 거는 교육 요구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되 시즈는 씨앗을 뿌리다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 쪽에서 길러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직무 분석이나 역할 분석을 통해서 개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츠와 시즈를 합쳐서 저희가 교육 니즈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다 합쳐서. 이들의 합집합이 넓은 의미의 니즈고 이들의 교집합이 좁은 의미의 니즈예요. 포함한 종합적인 니즈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고 역량 진단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오죠. 그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역량 개발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교육은 어땠냐면 4일 동안 8개 모듈을 그냥 다 와서 같이 들어야 돼. 근데 역량 진단을 하면 어떤 사람은 8개 중에 첫 번째, 5번째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번째, 4번째, 6번째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HRD 컨설팅이 강화된다 그랬죠? 현장을 진단하고 비즈니스를 진단하고 조직을 진단하고 직원 개개인들의 역량을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개선 방안을 제공해서 그들이 그 부족한 부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앉아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요. HRD는 이제 현장 부서가 돼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막힌 게 뭔지 관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의견도 듣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수렴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그럴 시간에 연수원 가서 책상 줄 맞추고 물 떠오고 과자 사오고 강사 실어 나르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비즈니스 경영자가 요구하는 거나 현업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들을 다 놓치는 거죠. 이런 경영의 파트너의 역할과 HRD 컨설팅의 기능이 강화되면 HRD는 조직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집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지죠. 현업부서에 HRD를 지원해 줘야 돼요. 현장 중심으로 이제 HRD가 재편되고 있어요. 교육부서 인사부서 중심의 HRD에서 현업부서 중심의 HRD로. 그러려면 중간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업무 코칭, 멘토링 이런 걸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교육 때, 팀장 교육 때 HR 쪽 모듈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HR 쪽 교과목을. 인재 육성이나 코칭을 위한 모듈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중간관리자들의 롤 가운데 조직관리나 사업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인재관리, 인재육성, 부하육성 코칭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업부서 중심의 HRD니까 중간관리자들이 현업부서를 끌고 가면서 인재육성도 거기서 상당 부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직개발, 조직의 통합이나 조직의 갈등을 문제를 풀어주는 쪽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경력개발이나 자기개발을 도와줘야 돼요. 직원들 인터뷰해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는 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평가나 보상의 불만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특히 우수 직원들의 이직은 이유를 따지고 보면 성장 비전을 찾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미래 목표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미래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력개발이나 자기개발 지원도 HRD의 역할과 기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HRD 마스터 과정 1강입니다. 1강은 HRD의 개념이 뭔지, 또 그 HRD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의 특성이 뭔지, 대체 불가능성, 희소성, 내재성, 고기회비용 4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적 자원의 특징.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의 영역은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3자는 상호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HRD는 이제 갈수록 어떤 경영이나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많이 요구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운영하는 부서로 운영하는 사람들로 많이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전략부서 개념으로 경영의 파트너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현업의 문제나 프로블럼 솔빙, 현장의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경영자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을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도와주는, 개발해주는 그런 경영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HRD 하는 사람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HRD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우리가 정성을 더 들이면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역량이 개발되고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안 돼. 우리가 무슨 인적자원 개발이야. 일하기도 바쁜데. 일하기 바쁜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잘하려면 육성이 돼야 됩니다. 일을 잘하려면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다시 일에다가 그걸 적용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돼요. 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역량이 향상되고 수준이 향상되길 바랍니까? 회사가 발전하려면 인적자원 개발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